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안산시에서 작년에 개원해서 가정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잠깐 그 메나테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호르몬제를 복용하던 중에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MET를 수료하면서 드림북을 만들고 거기에서 건강도 회복하면서 자신감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료하면서 제가 먹고 있는 엠브로토스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21세기의 만나라고 저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1세기의 만나의 혜택으로 건강을 찾고 또 진료를 하고 있는 즐겁게 진료하고 있고요. 엠브로토스를 처음 만나게 해주신 저희 스폰서 양신옥 사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상리 PD이신 이은정 대표님이랑 허정일 사장님, 김복점 사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우리 정기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원 전에 진료실에서 참관도 하게 해주시고 수액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방금 전에 강의 시작 전에는 또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신 어허영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글리코 영양소와 유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느낌이 오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일단 먼저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는 생명의 달콤한 언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단당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고 당사슬이 우리 몸속에 세포의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언어가라는 말이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다음과 모음이 있고 한국어에는 또 자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인, 팻 이러면 영어라는 걸 다 알아듣고 단백질, 지방이라는 걸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에도 언어를 서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듯이 세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당사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있다가 드디어 또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루고 있던 무서워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단백질로 이루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어요. 당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표면에 있는 촉수라고도 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몸 안에 우리 몸속으로 침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입할 때는 우리 사람 몸의 여러 장기들의 ACE2 이니비터라는 접수체, 그러니까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몸의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이 리셉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할 때 당사슬로 만들어진 이 글라이코 프로테인을 가지고 사람 몸을 공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등식할 수 있을지 쫓겨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AC 이니비터가 건강하면 그 AC2 이니비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들의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당사슬이 건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도 있고 감염되어도 경하게 앓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당사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다른 여러 강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 들으신 내용이고요.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 그 조직이 건강해야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자현미경이 발전하기 전에는 세포가 이렇게 표면이 매끈하다고 밝혀졌어요. 근데 전자현미경이 생기고 나서는 세포 표면이 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솜털로 덮여 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솜털이 바로 촉수, 당사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세포를 그 작은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인지질 두 개 층 사이에 구형, 사슬형 이렇게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사슬이 당사슬이에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포를 보게 되면 한 개 세포에 이렇게 톡수가 있고요. 건강한 한 개 세포는 대략 10만 개의 톡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대략 3, 4만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품, 또 공해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잃어버린 영양소를 읽어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암에 걸렸던 분들, 질병에 노출된 분들은 대략 10,000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죄송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포이 생화학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고 또 네이처지에도 소개됐고 사이언스지에도 소개됐다는 거 예전에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8가지 당사슬, 당 영양소 중에 다 이제는 배우셨죠?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민산. 네, 오늘 제가 류마티스 강의를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갈락토즈랑 요 시알산이라고 하는 N아세틸 유라민산입니다. 두 가지 잘 보세요.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글루코즈, 우유로 먹을 수 있는 갈락토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6가지는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몸에서 실제로 잘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먹고 있는 식품에도 없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슬이 하는 일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호르몬에 대해서까지 얘가 다 뭔지를 인지하고 또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다 내보낼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생태 정보를 교환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하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에 관여하고 세포와 병원 근 상호작용의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된다. 암도 관련된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제품을 접할 때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TV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잠깐 언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엠브로토스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드시고 다들 건강을 찾고 있죠. 그 8가지 단당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대로 되어 있는 순서대로 제대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암세포도 인식하고 인슐린 분비 요구량도 인식하고 바이러스인지도 인식하고 박테리아도 인식하고 독성 물질도 인식하고 호르몬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중에 단 8가지 중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인식하는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도 인식을 못하고 무지한하게 자라게 되고 당뇨도 걸리고 바이러스 감염, 박테리아 감염, 독성 물질에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혈액형도 O형, A형, B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끝에 붙어 있는 스핑고신이랑 패티 애시드 밑에 다음에 붙어 있는 끝에 붙어 있는 당사슬이 어떤 것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바뀐다는 거,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당지질이거든요. 여기에 시알산을 비롯한 5개의 당 영양소가 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기능 이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 우울증, 정신불면증, 간질, 공황장애 여러 질환들이 다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대사 이상이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배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분비되고 이 말토에서 접수체에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당사슬이 관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우울증이라든지 파킨슨, 특히 손의 위축증 이런 환자들에게 엠브로토스를 전하게 돼서 그들이 드시고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디스크 질환에서도 이 척추, 석추 사이에 있는 활액 이 안에 단백 다당을 있고 여기에서 수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콩팥에도 마찬가지로 글리코캘릭스라고 이렇게 당사슬이 안에 족세포와 사이에 있어가지고 콩팥의 손상을 이게 당사슬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가 손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진피층에 많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콘드로친이 있고 그 구성 성분에 다 당사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질 배합체라고 해서 글리코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글리코폼이 모든 세포, 조직, 태액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단백질을 모양을 이루고 세포막 수용체, 항체, 호르몬 단백질을 이루고 있고 또 당지질로서 내 세포막에 주요하게 존재하고 또 단백 다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 이런 오장육부, 연골, 뼈 오늘 말씀드릴 연골뼈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도 단백 다당 형태로 존재하고 유신, 여러 소화기, 호흡기, 기뇨생식기 점막에 다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정당한 난자까지도 줄기세포까지도 당사슬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줄기세포까지도 당사슬이 이렇게 당 영양소를 투여한 후에 일주일 후에 혈액 속에 줄기세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손상된 줄기세포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관절, 연골세포, 뼈세포, 근육, 인대까지도 관절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글리코 영양소. 그래서 PG라고 하는 게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단백 다당체를 이루고 있고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작은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중심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당사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에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여러 질환들입니다. 이거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세포 통신 오류, 과면역 반응, 저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다 면역에 속하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내 몸을 내가 해치는 그런 자가 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 여기서 제가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우리 병원에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이고요. 전체 환자들을 보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5세에서 50세까지 환자가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3배로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인자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류마티스 관절염에 잘 감염되냐, 이런 거는 유전적이고 나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비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염,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 아니라 합병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심장 발작도 일으키고 뇌졸중도 온다. 이렇게 지금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저희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병원에 가면 운동해라, 약 먹어라, 그리고 건강식품 섭취하라, 그리고 항류마티스제 꼭 드셔야 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절의 구조를 또 볼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관절의 구조는 뼈, 그리고 연골, 그리고 요게 활막이라고 되게 중요해요. 네, 이 활막에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반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뼈가 있고 활막이 있고, 요 활막에서 일어나는 염증성 자가 면역 반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질 때는 이렇게 백도 목 같은 변형, 그리고 지그재그 변형, 이렇게 손가락 아예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게 조조강직이라고 해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 이거를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투특을 해요.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뻣뻣하고 힘들어요. 운동 좀 한창 뭐 1시간 정도 있고 나면 괜찮아요. 이러면 저희가 의심을 하겠죠.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아침에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지는 퇴행성 질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성적이고 선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대칭적이고 주로는 말초에 있는 여러 개의 관절을 침범한다. 그리고 만성 염증성 관절염으로 이 연골과 뼈에 손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형까지 온다. 이게 정상이고요.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까지 된다. 고요. 이건 엑스레이 상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정상이고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건 정상이고요.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엄청 페이드지, 사과 깎아먹은 듯한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문제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 있어요. 폐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눈에서도 생기고 동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그리고 무릎에 생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무릎에도 생겨요. 그리고 폐, 혈관 같은 장기를 침범한다? 맞아요. 그리고 약은 아플 때만 복용한다?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플 때만 복용하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되니까 위험하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병리, 이거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다 들어보셨겠지만 루푸스, 면역세포의 핵을 공격하는 거죠, 면역세포가. 그리고 피부 근염, 경피증, 또 배체, 쇼그렛, 강직성 척추염.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가 항체가 생겨서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 발생병리 알기 전에 인체에서 주요 면역 세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몸에서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구 또는 단핵구, 마크로파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림프구 중에 있는 T세포,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 이게 면역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T림프구랑 B림프구에서 특히 B림프구, B림프구를 통해서 생긴 자가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에 있는 연골이랑 활막에서 변화가 먼저 생기고 활막의 염증이 점점 커져서 연골까지 뼈까지 침범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구 중에 비세포에서도 이게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자기 몸인 뼈세포 또 연골세포를 공격해서 대식구에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B세포, T세포가 여기 활막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중요한 당생물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항체라고 하면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이게 당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항체의 구조에 있는 요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이 이게 당사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크게 보면 아까 봤잖아요. 당사슬의 구조가 다 나와요. 퓨코즈, 만노즈, 에나스테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시알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네.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당생물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 항체 안에 있는 당사슬의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알산까지 다 포함된 이 부분인데 양쪽 G2를 보시게 되면 다른 걸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갈락토즈, 노랗게 된 부분이 갈락토즈거든요. 이 부분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갈락토즈가 적어지잖아요. G1으로 가게 되면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고 G1으로 돼서 제로가 돼서 갈락토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결핍을 일으켰을 때는 심각한 류마티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갈락토즈가 부족한 것은 유전적 초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락토즈 시알산을 드시면 되겠죠.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발생 비율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도 자가 항체예요. 그러니까 셀프 IgG-FC 브랜치에 있는 그 항체를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류마티스 인자만 발견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특이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상인의 5%에서도 이게 양성으로 나오고요. 65세 이상에서는 심지어 10에서 20%까지도 양성으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류마티스 환자에서는 75에서 80%까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항체의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체는 IgG, Ig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 그 병원에 온 환자분 중에 그러면 피검사에서 어떻게 그 항체가 발견되냐 이렇게 그 류마티스 아래 팩토라는 부분이 그 류마티스 인자거든요. 이게 양성이 되고 또 항액 항체를 검사했을 때 정상에서는 1대 80인데 1대 320이요. 이렇게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료인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점수를 매겨서 이 진단을 내리고 중증도를 판단하고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무릎이 아프거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팁은 나이가 드셔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에서 생기고 중년 이후에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상도 좀 틀려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셔도 노화랑 관련이 됐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주로는 연골이 먼저 닳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는 큰 관절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우리 그 당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단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 당 영양소 정보를 통해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슈가 프린트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류마티스 환자, 관절염 환자를 봤을 때 항체 슈가 프린트를 했을 때 시알산 갈락토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그 프린트로 해서 논문을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류마티스 환자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당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진단했던 아까 전에 우리 의사들이 진단했던 거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7년에 또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있었고요. 이분의 얘기로 보면 어쨌든 시알산이 가장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알산의 섭취를 통해서 염증 상태를 항염증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했었고요. 또 갈락토주, 시알산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브루투스를 복용해야 한다. 결국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세포에서 단백질에 당사슬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첫 번째는 핵에서 DNA에서 정보가 RNA에 복사되고 두 번째는 그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단백질 스포트에서 당사슬이 부과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DNA, RNA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 배열이 중요하다고 했었지만 나중에 당사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DNA도 당사슬하고 관련이 있다. 당사슬이 글리코 영양소가 유전자의 본체인 DNA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우리는 이걸 질부형의 활성도를 평가를 해요. 경증, 중중도, 중증까지. 그래서 여러 약제들이 많아요. MTX가 제일 중요하고, 뭐 디마즈,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도 요즘에 많이 쓰고,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항류마티스 제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랑 엠브루토스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엠브루토스가 더 좋은지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진단을 받으면 일단 MTX를 먼저 써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은 디마즈라는 항류마티스 제제 여러 개의 약들이 병합된 약들을 쓰고 또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비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진통제죠.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도 쓰고 요거는 우리 약물들의 변천사고요. 그러면 제가 그 MTX,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의 그 작용 기전이랑 가지고는 왔는데요. 이거 작용 기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물의 부작용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MTX,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드시는 복용하는 약 중에 1번이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환자들이 다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골수 억제,
제가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그래서 급성 간질성 폐렴, 간질성류증, 폐부종, 흉추, 흉막염, 폐결절, 기형을 유발하니까 임신 시 절대로 쓰지 못한다. 또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고 이 약도 쓰고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도 되게 피부 발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망막의 독성까지 전도장애, 신분병증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썰파제제도 쓰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피부가 다 아예 번지는 엄청나게 피부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 독성 표피 괴사 용해 이런 작용도 있고 이게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있긴 하거든요. 또 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간질성 폐렴 그리고 범혈구 감소증 이게 심해지면 백혈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신 때도 쓰면 안 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유마티스 약 선택 이럴 때도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받는 환자들은 쓰기가 이거는 금기로 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약들을 부작용이나 또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환자들이 아까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안내를 드려요. 이런 약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환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약을 쓰실지 아니면 엠브루토스를 쓰실지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잭 이니비터가 좋대요. 부작용도 덜하고 경구 투여할 수 있고. 근데 이 약물들이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약도 마찬가지로 감염 리스크가 올라가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결핵도 생기고 혈전 색단성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환자분들이 걱정하겠죠. 못 드시겠다고. 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잭 이니비터를 처방할 때 이렇게 급여 기준이 엄청 복잡해요. 네. MTX라는 아까 그 약을 포함한 두 가지 약을 써서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안 좋아질 경우에 그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준도 좀 복잡하고 금방 진단받고 나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메나테크에서 엠보로토스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유마티스 제제를 복용하는 대신에 아까 우리 발생병리를 봤잖아요. 시알산이랑 갈라코즈를 섭취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그리고 GI 프로밸런스 트루퓨어를 쓰면 일단 모든 기능이 좋아지겠죠. 아까 근육, 뼈, 인대, 관절의 모든 구성 성분들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 좋아지고 간 기능, 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또 AO는 항산화제고 진통 효과도 있으니까 이 AO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뼈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조인트 서포트, 엠브로투스 라이포, 또 여기 옥토린까지.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저걸 다 안 드셔도 된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 사례인데요. 여성분이 53세 여성분인데 무릎 통증, 관절염, 골다공증, 주사 맞은 기항력이 있었고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소린을 드시고 허리, 무릎 모두 호전된 경우 케이스고요. 한 분은 또 50대 초반 남성분인데 20년간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항액, 항체 양성, 심지어 일대 1200이었어요. 그런데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때문에 유니시티 항산화제 장기간 섭취하시다가 엠브로투스 AO를 드시고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피아노 6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시티 제품은 통증에 효과가 없었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소린 하나를 드시고도 엠브로토스를 드시고도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유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 해결이 되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네, 메나폴이 있고 엠브로 가드가 있고 다 면역 기능, 장 기능 좋잖아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트라간스검, 갑티검, 네, 쌀교, 그래서 미역, 뭐 여러 이 모든 성분들이 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중금속, 독소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세포를 살리고 위장을 조절해주고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엠브로투스를 드시면 엠브로투스 하나만 드셔도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꾸준히 드셔야겠죠. 네. 그리고 오소린을 봐도 오소린에 그 분지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있고 여기에 시알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알산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됐겠죠. 그래서 아까 오소린 드신 분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분류를 더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또 오소리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소화가 잘 되게 펩타이드 형태로 좀 더 달게 부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아주 좋은 단백질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단백질 요즘에 막 TV에서도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거를 안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더 많이 더 잘 안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엠브로토스 AO, 그 AO 아까 제가 진통제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함량이 아주 높고 또 파이토케미컬 30%, 항산화, 항염증, 글리코 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AO만 드셔도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인체 세포의 재생 기간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보시게 되면 우리가 뼈 관절 중요하잖아요. 7개월마다 재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이 제일 난감한 것 같아요. 약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먹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포 재생 주기가 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포가 그냥 한 번 태어나서 끝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죽음과 재생을 반복해서 계속 재생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드셔야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에서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드시는데 이 제품은 다른 약에 비해서 제가 처방하는 약에 비해서 부작용도 없고 독성이 아예 없다. 0%.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약이 못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아까도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저는 제품을 한 3, 4개월 정도 복용하고 나면 그때 워밍업을 했다고 보고 클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클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디클린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살린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청소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다이어트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요요 현상이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독 디클린 방법인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단계 7일에서 10일이고 독소 차단과 독소 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외에 다른 음식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2단계 신체 계통의 최적화. 네. 아침 저녁 쉐이크로 점심만 보식으로 다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3단계도 네, 아침 저녁 쉐이크로 점심만 식사하시는 거로. 네. 지클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1주차가 새끼 글리코 쉐이크, 맑은 국물 또는 추액이고 2주차, 3주차에도 두끼
글리코 쉐이크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이랑 같은 거고요. 한 끼 일반식 하고 중요한 것은 두통도 많이 호소하시고 염분도 부족하고 그럴 때마다 맑은 국물, 혈액순환을 올려줘야 되니까 수액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수액을 놔드릴 때 저는 기저질환을 되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저질환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수액을 차별화되게 놔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효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순환을 올려줘야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엠브로토스의 흡수력을 7, 80%로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메나테크 환자분들뿐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검사를 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환자분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제가 수액을 환자분의 기저질환이랑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을 흡수했을 때 흡수되면 프로티오글리칸이 원리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리코 영양소는 관절의 연골, 뼈, 인대, 근육, 혈관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으니까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필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글리코 영양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유전적 결함을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알산, 갈락토즈의 부족하고 결핍되는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이잖아요. 그거를 엠브로토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리코 영양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면역력 증강을 통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치료합니다. 드렸죠? 면역력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네 번째, 글리코 클린과 수액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다. 이상입니다.